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가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나요? 평생 관련해온 분이 왜 이 내란 전국에서 갑자기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승 카드는 현재로서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 이번 선거 이슈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에 약간 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를 흔들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기기 어렵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싸움이었잖아요. 이번 구도도 윤석열 이재명 싸움. 결국엔 윤 어게인이에요.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빼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측기로는 한덕수 후보는 잘못하면 닥쳤던 게 될 수 있어요.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빅텐트를 치려면 이준석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단일화를 끝까지 구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저 한덕수가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네. 시간 역순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시간 역순으로 한번 따져보죠. 지금 가장 그 최신 뉴스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예상들 하셨는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선출의 의미는 뭔지 짧게 좀 짚어주시죠. 먼저 좀.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뽑는 선출 방식이 당시 50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50인데 네. 여론조사 50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의 주류와 큰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심 투표 70% 정도에 수렴한다는 저는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난 4강에서 5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60 이상 가지 않으면 전 전략적 선택이 없을 거다. 투표율이 55 이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제가 여러 방송에서 고지를 했는데 53%에 그치니까 저는 된 걸로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탄핵이라는 그 지점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굉장히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 이게 이제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고 저는 그래도 생각합니다. 구도상으로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구도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한덕수 전 총리 출마는 뭐 기정사실처럼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또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도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는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라고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가? 연병이 있다고요? 난가? 한덕수 전 총리, 전 권한대행의 출마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난갑병이 이게 이제 어떤 바이러스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켰죠. 누가? 기획 출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 그룹 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옆에 있던 대통령실의 몇몇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의 전략적인 출마지 않았을까. 평생 관료를 해온 분이 그동안 한 50평생을 관료를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해본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관료로서 충실히 해왔는데 왜 이 내란 전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그 어떤 비상 불법 게임에 있어서의 책임이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지는데 출마를 한다? 이거는 기획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차출론이 있을 때 나올까 할 때 저는 100% 나온다라고 봤던 이유는 기획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대선에 출마하기보다는 그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마가 뭐 이걸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후보로서 나선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뭐 얘기하신 대로 전략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건 전략이다 그러면 뭔가 필승 카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근데 과연 한덕수 전 대행의 출마가 그런 필승 카드가 될 수 있나요? 필승 카드는 현재로서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이슈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즉 정치적 보궐선거에 약간 그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럼 그건 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불리한 이슈는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 그럼 구도도 이슈가 불리하니까 구도도 불리하니까 구도를 흔들지 않고는 이 싸움을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즉 구도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굉장히 이제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에다가 행정에다가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또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중도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한덕수 후보에게는 뭐가 있냐면 안정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재난 상황이나 불이 나면은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잖아요. 네. 지금이 글로벌 통상 전쟁 시기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라는 어젠다에 조금 부합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대1 구도보다는 여기 하나 더 얹힘으로써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죠. 네. 이게 먹히면은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이 돋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절박함이 가져온 카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는 저는 요소가 한 3가지 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떠밀려 나가는 기권층을 끌어안아야 네. 불리한 구도를 이기는 선거 구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뭐 네. 기획이든 뭐든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여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어쨌든 뭐또 빅텐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빅텐트는 더 어렵지 않나? 뭐 관건은 정말 시간이에요, 그죠? 텐트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네. 본인이 따지고 보면 이득 볼 게 없잖아요. 네. 밖에 놔두면 또 계속해서 24일까지는 지도부가 해라 하는 것인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국민의당의 입당은 단일화를 오케이를 김문수한테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빅텐트를 치려면 이준석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단일화를 끝까지 구도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득이 없잖아요. 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에 뭐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최소한 내란의 어떤 이 틀의 구도가 약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역할할 수 있다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제 일부 동의하는 거는 오히려 사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범보수의 단일화는 네.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전 한덕수가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네. 네. 한덕수 대회는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 네. 이거는 이준석의 합류예요. 저는 지난 대선이 많은 사람들의 윤석열 후보의 승인을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꼽지만 거꾸로 이재명 후보의 전 페인을 꼽는다면 가장 큰 페인이 심상정의 완주를 놔둔 거예요. 6% 이상 받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만일 이준석을 놔둔 채 한한 단일화, 그러니까 더 수수 단일화를 했다. 네.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준석이 완주했을 때 가져가는 표가 최대치 5고 저는 최소치 한 3으로 본다 그러면 네. 여기에 이준석까지 합류하면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저는 이준석이 옵니다. 지분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준석이 합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부보다 그것이 됐을 때 여론 지형을 네네.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다만 말씀한 대로 막판에 이 어떤 선거의 구도 자체에서 본인이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결정을 그렇지. 명분을 갖고 들어갈 수는 있으나 여론조사 추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은 기본은 끝까지 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막강한 이 구도를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흔들 수 있다면 그때 역할을 한다면 본인이 그 정도는 보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아니라 본인이 갔을 때 이기는 단일화가 되면은 그렇죠. 그때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패를 던짐으로써 뭔가 구도가 흔들리고 그렇죠. 질 뻔한 사람이 이길 이긴다. 뻔하게 되면 그렇죠. 그거 되지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의 딜레마도 그걸 겁니다. 우리 지금 정치 역사를 보면은 딱 한 번에 대통령 도전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서 본인이 먼저 패를 볼 이유도 없고 네네네. 끝까지 저는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상황에서의 스윙 카드가 완전히 돼버리면은 그거는 그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땐 판단할 수 있겠죠. 지난번 이제 대선 때도 네. 뭐 이른바 이제 뭐 탄핵강을 넘니 많이 뭐 바다에 빠졌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나오니까 질문 드리는데 이번에 과연 일부에서는 또 안철수 의원처럼 뭐 김문수 후보자가 먼저 그런 계엄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넘어가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면은 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저는 기회가 딱 아주 결정적 기회가 한 번 남은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잖아요. 네. 하고 이제 그 서로가 이제 이렇게 서로 만세 부르면서 합의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럴 때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총선은 회고형 투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징벌형 투표지만 대선은 미래형 미래형 투표고 투표라고. 이제 전망형 투표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대선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묻는 거는 가비가 돼 있지만 네.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이제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이라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 건너가서 네. 새로운 뭐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죠. 네, 네. 지금 본인도 가장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네. 저쪽은 연성 독재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조건절이 반드시 윤 전 대통령과의 출당까지는 몰라도 네.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중도를 결국은 중도 15와 중도 20을 뺏어오는 일반적으로 게임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넓히는 길을 가야죠. 이건 당위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의 문제임에도 그게 불구하고 구도가 흔들릴까 그렇게 혹시 한다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이제 하니 이제 좀 바뀌어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메시지로 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행동이죠. 국민적인 눈높이에서는 최소한 개헌과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네. 그 12월 3일부터 후보 선출까지의 과정들을 국민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번 조기 대선도 또 윤석열 대 이재명 게임이 됐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패착이라는 것이고 윤석열이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 이미 보여요. 한덕수 후보 뒤에 뒤에 윤석열이 얼굴 보이고 보인다는 게 김문수 후보 뒤에 정광훈과 윤석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중도층의 이 표 자체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좀 이 심지어 윤석열 떼어내는 거는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수 여권 이른바 이제 현재 기득권층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얘기하는데 네. 김문수 후보의 당선에는 내가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 처음부터 나온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김덕수 후보가 더 그러니까 김덕수라고 우리가 했죠. 주목을 했죠. 네. 근데 김덕수로 조금 나름대로 재미를 봤어요. 네. 근데 결국 한동훈 후보는 찬탄의 유일한 후보로서 결국엔 김문수 후보의 반탄 후보. 네. 근데 그 이면에는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친윤이라는 반탄. 그 세력과 이제 다 결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기획이라는 것은 저는 대선 승리에 대한 기획이 있을 수는 있으나 먼저의 기획은 한동훈이라는 찬탄파가 당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라는 기획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찬탄파가 들어와서 친윤그룹의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흔들기 시작하면 나머지 3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친윤들은 패족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허들 자체를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하면서 역선택을 뒀고 이강을 뒀잖아요. 거기에 한덕수 정청을 출마시켰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대선에서 얘기했다는 필승 전략보다는 당권을 지키겠다는 말하자면 수성 전략이 더 강했었죠. 네, 그 전략이라면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양쪽 다 이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지금 단일화 하겠다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단일화는 저는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저는 좀 설명을 하면 네. 이게 또 국민의힘에게는 참 답답한 이 구도가 됩니다. 네. 어떻게 되냐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의 싸움이었잖아요. 이번 구도도 윤석열, 이재명 싸움입니다. 이번의 구도도 결국에는 윤 어게인이에요.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출당시키지 않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정면 돌파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 민주당의 입법 권력의 독재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대선이 되겠다라는 게 지금 강하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덕수 후보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국민들이 윤석열과 이재명 시즌 2를 이 게임을 봤을 때 누구한테 손을 들어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한동훈 정도를 데려다 놓으면 그나마 이 내란의 구도를 깨면서 나중에 내란을 통한 뭔가의 어떤 그 세대 인물 대결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기회를 놓친 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진작 좀 이렇게 저 컨설팅을 좀 해주시지. 아니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단일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은 뭐 만약 그 기대치를 갖고 나왔다 그러면은 순진한 거고. 네. 근데 주변에서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 라고 했다 그러면은 너무 사안의 중대성을 얕게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벌써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단일화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네. 좀 더 시간 갖자. 그다음에 지금 벌써 양 기류가 완전히 달라요. 이 네.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원샷 빅텐트다.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심지어 이낙연도 끌어들이는 네. 거라면 우리가 뭐 오케이. 근데 한덕수 대행은 단계별 단일화를 얘기하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둘이 만나서 수수 단일화 얘기하자. 먼저 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가자인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속절없이 이제 째깍째깍 12일에 대선 후보 출발 공식 선거는 다가오고 11일까지 후보 11일까지 맞춰야 후보 되고. 맞춰야 되고 심지어 공보물 인쇄는 7일. 최소한 7일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뭐 그걸 좀 돈 손해 보더라도 조금 뒤로 늦춘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남은 시간이 4, 5일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빼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종의 약간 이거는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나는 그 단일화 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 공약으로 완샷 그 단일 후보가 됐는데 그 최종 뭐 후보가 됐는데 그래서 후보 됐는데 동의 받았을 거고. 이제 와서 난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그건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할 거는 할 거라고 보는데 룰 세팅에서 굉장히 결국은 주도권을 저는 또 할 것이다. 룰 싸움. 결국 저는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고 봐요. 네. 자 그럼 룰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100%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합니다. 네. 여기다 당원 50 끼워 넣자고 하는 순간 한덕수 후보 반발할 겁니다. 물론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네.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거지 니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수요일이 아마 변곡점이 될 거다. 네. 저는 그러니까 7일 정도가 굉장한 변곡점이 될 거다. 7일. 예, 결국에는 8, 9 정도는 이틀 정도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그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덕수 후보가 수렴하느냐. 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출마 자체가 네. 결국엔 친윤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거 우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왜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참 기괴한 현상이죠. 그건 이미 기획소국에서 나왔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믿질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네. 한덕수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든 무당 측이든 일반 여론조사에 취해서 거의 앞서는 그런 추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그걸 쳐다보는 거죠. 네. 무슨 룰을 해도 내가 불리하구나. 근데 내가 국민의힘에 지금 단일 후보, 아니 후보고 네. 내가 당무 선거를 갖고 있고 사실상 당대표인데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면 바지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하라면 하란 대로 해야 돼? 내가 당신들 그냥 뭐 수합이야? 아파트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친윤의 말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의 결단인데. 측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해야 후보 단일화에 있어서 양보를 하든 원샷으로 가든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봐서는 그래도 비서실장이 가장 후보, 김문수 후보의 복심이고 2위라고 봤을 때는 저는 시간 끌기로 간다. 왜냐하면 고사작전이라고 봐요. 좀 열어놓고 이준석, 뭐 이낙연, 반 이재명 연대를 해야 단일화하지. 당신과 나하고 나눠 먹기식 하면 우리 당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명분 앞에서 지도부가 맥을 못 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측기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후보는 잘못하면 닥쳤던계가 될 수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제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좀 너무 엄중하지 않느냐. 엄청난 글로벌 통상 전쟁이고 글로벌 질서가 지금 바뀌는 시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륜 있고 또 이런 통상 쪽의 전문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영어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헌 얘기를 승부수로 띄웠습니다. 3년 내에 이제 2년 차, 1년 차 준비하고 2년 차 개헌하고 3년 차에 이제 대선과 총선을 2028년인 거죠? 그러니까 맞추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맞추고 그때 같이 치르고 나는 퇴임하겠다. 이런 게 승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전 승부수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네.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하나예요. 네. 반대라기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 그러는데 지금이 이제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애둘러 한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우원식 의장조차도 개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한민국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는 딱 이재명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한쪽은 내려놓겠다고 하고 한쪽은 계속 쥐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일단 87 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내가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중도층이 팔짱 끼고 있지만 들을 거예요. 듣는데 그런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과거와의 건너가기가 되어야 된다. 건너가기가 되어야 된다. 예, 그 건너가기가 전제 조건된 그런 그 내려놓음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단순히 뭐 단일화에 해가지고 당신이 이겼으니까 손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일화가 그 퍼포먼스를 가는 하루의 과정에서 네. 모든 미래형 그 메시지들이 다 나와야 된다. 비전을 예,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 비전에 동의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시너지가 나죠. 그게 개헌이라 그런 말씀이죠. 개헌 플러스 이제 네, 건너가기. 네네네. 네. 그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국민들이 이 개헌의 3년 뭐 얘기하는 후보에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헌이 왜 나왔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말하자면 대통령제의 제왕적인 어떤 좀 독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극단 정치가 결국에는 12월 3일에 어떤 불법 계엄의 어떤 내란의 사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네. 이런 고민에서 지금 개헌의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저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것들은 과거를 잊어달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달래는 작업 뒤에 자 이제 잊고 미래로 갑시다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어떤 통상위와 통상전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망합니다라는 시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아니면 통상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고 트럼프는 나를 바랍니다. 나 미국만 잘합니다. 어디 70년대에 무슨 우리 뭐 국민소득 $1,000, $2,000 됩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바라는 것은 한덕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통상으로서 대등한 이슈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가지고 미국과 대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하고 통상 외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트럼프하고 제일 통하는 데가 어디예요?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하고 계속해서 통상부터 국제 외교는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러면 집권해야 됩니까? 이번 통상에 대해서 한다고? 그건 민주당이겠네요. 네. 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뭘까? 한 줄 요약. 밑줄 쫙 했습니다. 예. 우리 최수영 평론가부터 한마디 네,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예.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네. 미래형 투표다. 미래형이다. 이걸 명심해야 한다. 예. 네. 누구라도. 네. 예, 누구라도.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종식 때 내란 유지의 세력의 싸움이 돼버렸다. 네.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조기 대선에서 대권 대선의 승리는 좀 멀어지지 않냐 봅니다. 네. 결국에는 당권으로 만족하는 그런 조기 대선이 될 것이다. 너무 단정 아닙니까? 좀 그렇게 보여요. 저게. 네, 그렇게 보여요. 예, 어쨌든. 제 이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